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이 유튜브 채널에 상담 신청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대신 상담 대기가 너무 길다. 나는 당장에 학원 선택을 해야 되니 네가 이리저리 알아본 학원 중 이름만 좀 알려줘라. 이러는 양식과 나는 너무 모르겠으니 너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상담 신청 양식을 나눠서 제 채널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양식들이 있으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소형 대입 종합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다녀본 재학생들의 후기, 그리고 그 학원의 강의력, 진정성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제 기준에서 요 정도면 진짜 괜찮은 학원이네 라는 곳 두 곳을 직접 가봤고요. 이게 유료로 촬영되는 광고를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 오픈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구독자님들 소형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대형이랑은 이런 게 다르구나, 이런 걸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 성적에 맞게 대형을 갈지 중형을 갈지 소형을 갈지를 잘 고민해보고 판단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와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영상 촬영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4, 5, 6등급들은 소형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소형을 모르기도 하고, 소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대형과 뭐가 다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녔었던 재수생들의 후기도 모았고, 실제로 이리저리 많이 정보를 끌어모아서 요 학원이 상담 때 말했던 걸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들 컨트롤, 소형들은 보통 컨트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컨트롤도 좋다고 해서 일단 영상 촬영을 왔고요. 구독자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소형은 어떤가요? 왜 이런가요?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돌발 질문이죠. 돌발 질문인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저희 그냥 하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를 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왔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로 섭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형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소형의 장점이 너무나 필요한 재수생들이 그냥 이름 들어본 중대형으로만 흐르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소형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좀 후기도 많이 모집을 하고 이 학원의 평도 이리저리 많이 수집을 해서 제가 대치동에 좀 제가 믿을 만한 학원이라고 뽑아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소형의 시스템은 이렇다 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무작위로 막 설명하시면 그러니 재수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구독자, 소비자 입장에서 소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소형에 대한 궁금점 이런 질문을 추려서 저한테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추려서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어떤 건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형 대형 기숙학원과 소형 기숙학원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원수가 가장 큰 차이겠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중대형이 200명 이상을 말하는 거고 소형은 100명 이하를 말하는데 저희 학원은 4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중대형은 6반에서 7반, 보통 한 30명에서 한 40명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4반을 운영하니까 10명 내외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 학원은 총원이 45명인가요? 그렇죠.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45명. 그러면 45를 넘어가면 받지 않나요? 그렇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중대형이든 소형이든 매달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사설이든 평가원이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 정리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애들이 집에 가져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모의고사 3월 달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수학하고 국어가 제일 난이도가 높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적는데 첫 번째는 틀린 이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근데 틀린 이유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첫 번째가 개념 모름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부족. 세 번째는 뭐냐면 계산 실수.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자. 두 번째는 시간 안에 빨리 풀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계산 실수인데 꼼꼼히 풀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1위가 시간 부족이에요. 해결책도 시간 안에 풀자. 4월달, 5월달 그대로 이 아이의 오답 노트가 진행된다면 이 아이는 성적이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알아야죠. 수학의 어느 부분, 수원을 모르는지 수투를 모르는지 미적 확통을 모르는지, 그리고 수원의 삼가함수를 모르는지, 삼가함수의 어떤 문제 유형을 모르는지 아이도 알아야 되고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계산 실수를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게 실수야라고 하면 이 실수는 계속 반복되고 수능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조건을 잘못 찾았는지, 아니면 실질 계산에서 계산을 너무 길게 했는지, 아니면 암산으로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랑 상담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문학이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해. 다음 달에 시간 없어서 또 못 풀어. 그러면은 이때 또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비문학 읽는 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문학을 너무 오래 풀어서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문법을 너무 오래 풀어서 비문학 풀 시간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문학과 문법을 먼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접촉하면서 디테일적으로 그 해결책을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테일은 자주 접촉할수록 알아가고 맞아요. 그 아이를 알아야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주면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요. 매주 테스트를 보니까 성적, 한 달이면 성적 파악이 되고 두 달이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까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랑 질문을 하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좀 더 디테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중대형 기숙학원과 이 소형 기숙학원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원수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요. 보통 재수를 처음 시키실 때 찾게 되는 게 이제 대형 기숙인데, 대형 기숙 같은 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반당 인원수가 한 60명 정도 되고, 담임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한 2개 반 정도 맡게 되면 뭐 120명도 관리를 받게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탐구 같은 경우는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학생 개개인을 돌보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형 학원을 찾게 되는 거는 케어가 많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좀 샤이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소형을 많이 찾게 되는데, 아무래도 재수 성공률이라는 게 보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소형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형에서는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케어가 잘 발달해 있나요? 이 학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생님과의 거리가 가깝고요. 학생들이 저희가 워낙에 수수로 뽑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질의응답이라는 것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제일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이제 노베이스인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대형 학원에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뜨내기처럼 왔다 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뭐 개념 특강 수업이라든가 1대1 개인 과외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수형 과목별 시스템이란 게 혹시 따로 존재하나요? 보통 중대형들은 뭐 자습하고 수업하고 뭐 클리닉하고 정도를 그들의 크게 세 개의 루틴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소형은 소형만의 디테일, 인원을 작게 데리고 하시니까
이 학원만의 뭐 국영수 디테일 시스템, 수업의 시스템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모토가 알 때까지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알 때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 소영에 있기 전에 대형 학원에 원장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때 주관식 설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럼 원장님 잠시만요. 대형 원장을 오래 하시다가 학원을 오픈하실 때 소형으로 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그때 설문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제 네네네. 나올 것 같아요. 네네 해주세요. 뭐냐면 네. 뭘 물어봤냐면 너희가 재수할 때 그때가 9편 끝나고 이거를 했으니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라고 했는데 압도적 1위가 알지였어요. 알지? 저도 수업을 하는 원장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저도 알지를 했을 거고 끄덕거리면 그 아이들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존감이 얼마나 좀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학원을 차리게 되면 그때는 알 때까지 중대형보다는 소형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알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GT하고 PT라는 걸 하거든요. GT, PT. 예. 네네. 요새 PT는 네. 저희가 원조인데 맞아.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GT가 뭐냐면 네. 그레이드 티칭, 그룹 티칭. 그러니까 등급별, 그룹별 이제 세분화 수업이죠. 하위권 애들 중에서 만약에 아이가 6등급인데 공통수학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본 수업에서 공통수학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수능에 필요한 공통수학만 정리해 주는 거죠. 빨리. 너무 좋네요. 사실은 공통수학 모르는 재생들 많죠. 생각보다 이게 보통 재수하면 그건 당연히 알지 않나 하지만 그것부터 해줘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근데 보통 학원들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공통수학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필요 없죠. 수능에 필요한 개념만. 네네네.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원이 이제 진도가 나갔어요. 근데 삼가함수 파트가 지났는데 삼가함수의 고난도 개념이 잘 안 돼요. 적용이. 그럼 그 아이들만 뽑아서 그 유형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사실 45명을 데리고 이렇게 수업을 다 쪼개면 학원이 남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가요?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쌍방향성인데 선생님들이 필요한 아이들을 골라서 그다음에 필요한 수업을 열어주시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생님 내지는 저한테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수업이죠. 그럼 1학기 때는 주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념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이 열어주시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아이들이 필요한 수업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열어주는 수업만 있는 건 아니죠. 정규 수업도 있죠. 그건 당연히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플러스 되는 수업인 거죠. 그렇죠. 능력별 수업. 그럼 이 수업이 국영수 다 진행되나요? 국영수가 다 진행될 때도 있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영어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영어야 조금 비중이 낮아지니까 보통 영어는 그래서 3학기 때 진행이 돼요. 그치만 영어도 기초 문법, 어법이 필요한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나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국어도 좀 능력치가 나눠지고 아무래도 수학이 디테일이 제일 좋겠네요. 막 이 나눠지는 디테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이 아마 그것도 수학이 제일 많이 깔리고요. 강좌가. 그 다음에 국어. 네네. 그 순이죠. 그럼 우리는 알 때까지를 기본으로 한 PT, GT 수업을 가지고 있고 각 개개인의 능력치에 맞게 쪼갠다. 예. 그리고 PT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원조라 그랬는데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선행반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3월 달쯤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되게 내성적이고 열심히 해서 저는 잘 따라하고 있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저한테만 안 한 줄 알았는데 수학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 많죠. 그래서 상담하다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넌 왜 질문을 안 하니? 했더니 그것도 모를까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치. 요즘 애들이 이렇게 좀 내성적인 아이들이 너무 있죠. 예, 많아서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PT는 이게 개별적인 개념은 아시잖아요. 네네네. 알죠. 이거를 저희는 강제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강제. 원하는 애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 의무적으로 개인 질문을 하게 예. 만든다. 질문은 매일 찾아와서 하는 거고 당연히 네. 대형학원처럼 막 대형학원은 이렇게 막 띠지 끊고 막 그렇죠. 웨이팅. 달려가거든요. 예. 저희는 선생님들이 뭐 많으시기도 하고 오전에 질문 시간도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바로 가지 않으세요. 대형처럼 5시까지 계시니까 질문 당연히 수월한데 그거 말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 해줄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PT라는 걸 생각해 낸 거예요. 질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가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PT. 사실은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저는 학원이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좋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 학원만에 국어, 수학, 영어에 뭐 네.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대형이면 아이들을 개개인으로 나누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그룹 편성을 하다 보니까 뭐 국어는 1등급, 뭐 수학은 한 5, 6등급, 영어는 한 3등급 정도가 되면 국어는 상위 그룹, 그 다음에 수학은 기초 개념 그룹, 그 다음에 영어는 중위 그룹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성적 차이에 그걸 좀 문제 생기는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러면 이 학원의 아이들은 과목별로 등급에 맞는 수업이 다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원의 아이들은 반의 수업의 의미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국어는 1이면 극상위권의 수업이 네, 있고 맞습니다. 네. 수학이 5면 네. 베이스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마저도 힘들어하면 1대1 개인 수업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의 성적 상승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개인 수업이라는 게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영상이나 구독자들이랑 상담할 때도 학원들이 개인 수업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학원들이 1대1 수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막상 아이가 들어가 보면 그게 수업이 아니라 질문인 경우가 진짜 100이면 99곳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부터 1대1 수업, 개인 수업을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수업인가요? 수업. 진도를 나가는 수업.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일단은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다들 1대1 해준다고 하더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표에 픽스가 돼 있고요. 시간표에 있습니다. 네.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하위 그룹 같은 경우는 1대1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개인 수업을 해주세요. 네. 진도를 나가는 네, 수업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개인 과외인 거죠. 이게 학원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제가 이거를 네. 이렇게 1대1로 수업하는 학원을 진짜 실제로 보지 못해서 네네. 그리고 사실 이 학원은 한다는 걸 제가 듣고 촬영을 오긴 했는데 네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1대1 수업이면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진행되나요? 일주일에 2번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2번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 아이들이 1대1 수업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1대1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개인 과외가 필요하기보다는 그룹 형태에서 이제 뭐 약점 보완 이런 걸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룹 수업의 질의가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하위권,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특강 수업과 1대1 개인 과외가 편성됐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대1 수업이 필요한 아이를 학원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레벨 테스트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보고. 네네. 그럼 중상위권 애들이 1대1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가다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특정 과목이 많이 취약할 때 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도 픽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특정 과목만 많이 약할 때. 네네. 그럼 1대1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네네, 맞습니다. 주로 노베이스를 위한 1대1 수업이고 그쵸. 중상위권 아이들은 그룹 수업이라고 하시는데 네네네.
그 그룹 수업은 그러면 몇 명 정도? 한 6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난이도별로 6명씩? 맞습니다. 네. 그룹 과외가 주 2회씩 있는 거죠. 과목별로.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대로 따로 있나요? 네, 특강 수업은 따로 있습니다. 아.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베이스와 상위권의 아이들의 수업이 다르게 진행되나요? 이 질문이 왜 들어와 있냐면 사실은 베이스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소형으로 쪼개주면 좋은데 내가 상위권이야. 극상위권. 뭐 1, 3, 111 이런 애들 있죠. 특정 등급 부족해서 재수를 하는데 대형 가기는 뭔가 시끄럽고 싫어. 근데 소형 가면 너무 못하는 애들만 우글거릴 것 같고 내 등급에 맞는 수업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소형을 가고 싶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이 학원은 사실은 노베이스 아이들과 극상위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이 수업 분리가 가능한가요? 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거는 이제 소형 학원에 대한 오해, 뭐 그런 편견?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학원이 이제 200명에서 300명을 6반에서 7반으로 나눈 것과 그렇죠. 45명을 4반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45명을 4반으로 나누는 게 레벨이 더 정확하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극상위권 같은 아이들은 아까 GT나 PT처럼 네. 그게 더 활성화되겠죠. 그 아이들은 아마 작년에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아이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수업에 만족하면서. 왜냐면 킬러 문제가 특히 이제 의대는 이과잖아요. 네. 킬러 문제가 주로 수학일 텐데 그렇죠. 우리 이게 킬러 문제라고 해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개의 개념을 같이 섞어서 하는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 새로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가 부족한 거를 GT나 PT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계속 문제를 주시고 그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니까 그 상위권 아이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45명 중에 상위권, 그 극상위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4, 5가 없는 1, 2, 3을 섞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나 되나요? 보통은 저희가 4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상위권이라고 하면 1반? 한 반 정도 한 반. 나와요. 예. 오, 적지 않은 인원이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대형보다 그들에게 맞는 수업이 좀 더 잘 진행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과목 필요한 킬러 수업을 따로 열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에 있어서도 같은 교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30% 나가고 문제풀이를 70% 나가는 거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70%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30% 나가고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고 오히려 그 상위권 애들이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자습시간에 문제 많이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인데 그렇죠. 이게 대형에서는 해소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맞죠. 문제만 많이 주지만. 맞죠. 확인 사살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아요. 보통 노베이스 아이들이 사실은 소형을 많이 찾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상위권 아이들 중에도 막 인원 많은 거 싫고 그런 애들이 소형을 가고 싶긴 한데 소형은 너무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만 많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소형을 가고 싶어도 선택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여기는 노베이스 아이들과 그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실력 차가 크잖아요. 엄청 크죠. 요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 아까 노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좀 들어가면 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게 사실은 학생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지 않는 이상은 찾기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물론 그래도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애들이지만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 심화 특강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개인 첨삭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의 약점 보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학원에는 6급형 기준으로는 벌써 서울대가 뜨는 애들도 있고요. 네. 상위권 네, 현재 맞습니다. 다니는 네, 애들 네, 중에 네. 물론 이제 하위권은 이제 경기도 들어온 애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학생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게 아이들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상위권 애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너무 못하는 애들만 많아서 나를 위한 수업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우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네. 상위권 아이들이 있고 네네네. 그 아이들을 위한 케어를 그 아이들이 근데 만족스러워 하나요? 네, 그럼요. 네. 지금 1년째 다니고 있죠. 1년 가까이. 네. 기숙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 대치동 소형이 제가 알기로 기숙과 통학을 선택할 수 있고 기숙도 학사를 쓰는 곳이 있고 자기의 기숙사를 가진 곳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여러 종류가 있던데 요 학원은 기숙사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숙 경우 학사를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리스크거든요. 이 학사에서 뭐 어떻게 관리하는지 애들이 밤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자는지 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럼으로써 제가 보면 제가 많은 구독자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 학사가 리스크인데 여기는 이 학원은 학사는 어떻게 기숙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처음엔 학사 위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학사마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데도 있고 그렇죠, 안 좋은 데도 있고 이게 너무 랜덤이더라고요. 근데 좋은 학사는 좀 많이 좀 먼저 차고 자리가 없고 예. 그래서 저희는 학원 근처에 한 3분 거리에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호텔하고 이제 연계해서 지금은 호텔 쪽으로 아이들이 머물게 유도하고 그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호텔에서 기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을 깨우고 재우고는 네. 호텔이 하나요? 호텔도 기본적으로 원하면 네. 그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별로 안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 번 해도 예. 집에서도 안 일어나요. 예. 그럼 아침에 예. 그 대표님이 예. 직접 깨우러 가세요. 본인 아니요. 대표님 아니신가요? 저는 원장입니다. 그러면 이 학원 직원들이 그 호텔 기숙을 컨트롤 하나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보통은 궁금했습니다. 보통 한 층에 예. 관리하기 편하게 한 층을 저희가 쓰고요. 한 층만 하니까 아침에 가서 점호 비슷하게 해서 깨우고 저녁에 이제 공부 학원에서 마치고 돌아가면 딴 데로 못 세게 재우고. 거의 점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기숙학원이랑 같이 관리가 되네요. 예. 대치동 소형 기숙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학사를 쓰거나 네네네. 뭐 이렇게 기숙사가 너무 리스크고 불안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 학원은 네. 이 기숙 관리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숙사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쓰는 기숙사가 따로 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같이 숙박을 하시면서요. 이 학원에 기숙사가 따로 있고 네네.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사감 선생님. 사감도 이 학원에 소속된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숙학원이랑 다를 게 없겠네요. 정통 그렇죠. 기숙. 네, 서울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서울에서 기숙학원 가능하게 하고 있죠. 네.